반갑습니다. 예, 공부 잘 돼요? 어제도 학원 오시고 고생이 많아요. 자, 오늘 마지막 딱 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요 내용은 좀 정리를 하시고 왜 안 되는지 좀 파악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된다. 자, 오늘은 요 이제 11페이지 임대차 중에서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다른 데 올려놨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바꿨어요. 하나도 없죠? 오늘 아침 올라갔죠? 그래, 아침에 나 어제 계속 올렸는데 보니까 다른 데 올려놓은 거야. 집에 가서 어제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것도 빨리 올려드릴게요. 자, 봐요. 임대차에서 이제 봐요. 건물 임차인. 건물하면 뭐라고? 부속물이 나와야 돼. 토지하면 지상물, 토지하면 지상물.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토지 임차인 해갖고 부속물 하면 안 돼요.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이 지상물이잖아. 토지 임차라면 지상물 매수. 건물하면 뭐? 부속물. 그럼 봐요. 여러분이 나도 우리 학원 봐요. 제가 5층 건물을 빌렸잖아. 그럼 내가 건물 옆에 창고를 하나 지은 거야. 옆에 저 옆에 예를 들면 그 창고가 뭐라고? 부속물. 그 창고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 그리고 그 창고는 자 주인 뭐 받고 지어야 돼? 동의나 매수. 이걸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부동매야. 내가 창고 지을 때 주인 동의 안 받고 또는 매수 옛날에 주인으로부터 사야 돼. 그래야 됩니다. 부동매여야 돼. 그리고 건물의 객관적 편의. 그래 창고를 지으니까 건물이 좀 편리해. 그러는 되는데 이제 아까 특수목적 어제 나왔죠? 임차인 특수목적이 뭐예요? 예, 뭐 특수목적 어제도 나왔잖아요. 이거 영업상이 요거는 비용도 아니고 요 지금 부속물도 아니고 지상물도 아니고 이거는 보험 못 받는 거다. 자 봐요. 우리 학원 내가 이 철판 아니고 칠판 달고 이렇게 시설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임차인의 특수 영업 목적이에요. 내가 식당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 그 식당 주방 만들고 하겠지. 그런 거 이거야. 이거는 뭐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고 부속물도 아니고 지상물도 아니고 이거 보험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는 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부속물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수비형은 임의규정. 자, 그 다음에 요 부속물 안 주면 유치건돼요? 안 됩니다. 부속물, 지상물, 뭐 매매대금 채권, 유치건 안 된다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자, 청구권이 나왔죠? 청구권 앞에 어떤 글자 보인다? 매수. 다시 요거 한번 외워볼까요? 청구권 앞에 뭐가 나와? 유류분, 분할, 매수, 정감, 소멸. 이 5글자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면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 아니고 형사권. 형사권은 일방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고 청구권은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게 세요? 형사권이 세잖아. 자, 그 다음에 요 부속물 매수는 주인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임차인 중에 무슨 임차인? 토지도 안 되고 건물 임차인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보면 틀린 게 3번에 보면 임차인의 특수목적 행사할 수 없다가 돼야지. 있다가 틀렸네. 요것만 보면 돼요. 요거 딱. 그런데 공부가 되면 봐요. 이 부속 매수 증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이니까 임차인이 너 부속 매수는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약정하면 어떻게 되지? 강행규정이니까 임차인 너 부속 매수는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주인과 약속했다. 그 매수청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됐어요?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편면은 한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판례도 있어요. 이 임차인이 장기간 한 거예요, 임대차를.
10년 이상. 그리고 차임도 저렴해. 무슨 말하시겠어요? 기간도 길게 하고 차임도 저렴하게 했어. 그때는 이제 주인과 끝나는 기간이 되면 10년 지나서는 안 된다. 부속물 매수할 수는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봐야 돼? 불리하지 않다 봐야 돼? 그때는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 판례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편매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지. 기간도 장기간하고 차임도 저렴하게 주고 그렇게 했다면 뭐라고? 불리한 게 아니다 이래 보는 거야. 무조건 강행규정 때리 잡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자, 지상물. 지상물은 토지 뭐가 돼야 돼? 토지 임차인이 돼야 돼. 자, 그럼 봐요. 기간이 끝나고 지상물이 현존. 자, 요거는 순서가 있어 봐요. 기간 끝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그 다음에 뭐 청구해야 돼?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 순서가 있는 거야. 부속물은 아까 그 순서가 아니야. 항상 차이점.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고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고 그리고 부속물은 기간이 끝나고 부동매, 동의 매수가 돼야 되고 지상물은 동의 매수 받을 필요도 없어. 단 순서가 뭐라고? 기간이 끝나고 현존하면 뭘 먼저 하고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하는 거야. 다시 뭘 청구해야 된다고? 갱신, 거절 매수. 그 다음에 기간이 약정 없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이 해지 통고가 거절로 보는 거야. 그때는 바로 갱신 없이 매수한다. 다시 뭐라고요? 임대인이 뭐 선통했다면 해지 통고했다면 뭘로 본다고? 거절로 본다. 그 다음에 역시 채무불행함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임차권 등기나 건물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주인, 새로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원래는 임대차가 기간이 끝날 당시 임대인에게 행사해야 돼. 근데 임차권을 뭐 했다면 대항력을 갖추면 누구에게도 새로운 토지 주인에게도 할 수가 있다. 거기 몇 번? 4번. 역시 5번. 임대인에게는 인정 안 합니다. 토지 임차인이 가지는 거야. 자, 근데 6번이 뭐라고? 지상물이 걸쳐 있답니다. 요 지상물이. 걸쳐가 뭔가 하면, 자, 토지를 빌렸다. 자, 이러면 지상물을 하려면 일단 빌린 게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잖아. 토지가 그 주인하고 제3자 소유에 걸쳐서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임차지상권이라서 구분 소유가 되어야지 전체 대상 행사하면 틀려. 다시 건물을 뭐 했다면 걸쳐서 했다면 뭐라고? 임차지상권이라서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사 당시 시가가 돈이 되는 거야. 그럼 행사 오늘 하면 오늘 당시 뭐 건물 시가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행규정 유축은 안 되고 9번 저당을 설정해도 행사할 수 있어. 하지만 팔아먹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때는 안 돼. 요 지상물만큼 누가 소유가 돼야 돼? 임차인. 토지는 빌려 쓴 임차인이고 건물은 누가 돼야 돼? 임차인 소유가 되지. 임차인이 건물을 팔아먹으면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건물을 뭐 하면 저당을 잡히면 그때는 인정? 저당 잡힐 때까지는 인정하는 거야.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 9번 이해돼요? 임차인이 저당 설정해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치, 소유권 이전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건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꼭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봐요.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걸 꼭 모르는 글자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해서 잘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그걸 꼭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오죠 봐요.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를 임대했잖아 봐요. 토지를 임차했습니다.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보존됐겠네. 그러면 여러분 대항력이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토지를 임대차 했지만 토지는 등기 안 했지만 임차권 등기를 건물만 보존됐게 해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읽어봐요. 먼저 해야 됩니까? 아까 순서 있다 했잖아.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매수 이 말이야. 1번이. 다시 뭐라고? 갱신 거절 매수 이렇게 돼. 2번 읽어봐요. 기간이 약정된다면 주인이 뭐하면 해지 통과하면 그는 거절로 보죠. 그때는 갱신 청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거절로 보기 때문에. 자, 3번. 기간이 끝나고 갑이 토지를 변경해 팔았네? 토지가 바뀌잖아.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나 안 갖췄나? 갖추면 누구에게도 새로운 주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이 할 수 있어요? 건물만 등기하면 아까 문제에서 뭐 대항력이 있대 했잖아 제가. 자, 다시 7번 봐.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빌린 거는 토지야. 토지를 임대차 하면 토지에 요처럼 3번처럼 임차권 등기에도 대항력이 있고 그 임차권 등기를 주인이 토지 주인이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도 임차인이 뭐만 등기하면 건물만 보존 등기에도 대항력이 있다는 거 요걸 알아야 돼. 먼저 문제 읽으면서. 다시 토지를 빌렸으면 토지에 임차권 등기에도 대항력이 있고 그거 안 해주고 안 해주면 건물에만 뭐 보존 등기에도 대항력이 있다. 4번이 뭐야? 누구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죠? 그럼 철거되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상류는 부당이익 반환해야 됩니다. 5번은 건저당이 설정되고 어리 건물 매수를 행사해도 자 됩니다. 그거는 그래 건물 매수 당시 시가상당이지 건저당 피담 처명을 공개한 게 아니야. 시작된 겁니다. 돈 갖고 안 갖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야. 아까 뭐야 이거 봐요. 절반 요거 행사 당시 시가란 말이야. 뭐 건저당 잡힌 거는 신경 안 써. 뒤에 거 읽을 필요 없고 행사 당시 시가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양도 전대입니다. 자, 이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는 아예 넘기는 거고 전대는 다시 세를 주는 거야. 그게 뭐라고? 전대입니다. 요 양도 전대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자, 이런 거 해봐요. 주인이 누구라고? 임대인. 어리 임차인. 임차인이 병에게 뭐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합니다. 요거요. 양도 전대는 임차인과 병이 합니다. 이때 임대인 뭐가 필요해? 동의. 여기 이제 등기법에서 뭐라 불러? 두 명이 당사자라. 임차권 양도 전대는 을과 병이 당사자야. 그때 임대인 동의를 우리는 뭐라 불러? 제3자의 성낙서라 부르는 거야. 동의서라 부르는 거야. 이게 제3자 동의 성낙서야. 뭐 기억해 놓으면 좋고 안 되면 요거라도 알면 되고 오늘. 자, 그럼 봐요. 요 양도전대는 강행규정이야 또 임의규정이야? 임의가 나와야 돼. 수비양. 그 마지막 양이야 양. 자, 주인 동의 받았다. 밑에 2번 안 받았다. 동의 받았다 안 받았다. 먼저 동의 받으면 임차인과 전차인은 계약 내용대로 주인 동의 받고 이러면 요 자기들 맺은 내용대로 을과 병 되고 원래 주인과 이 병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임대인 갑하고 전차인 병이야. 직접 임대차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7번 봐요. 갑, 을이 임대차가 되고 을과 병이 전대차 요 관계가 되지. 동의해도 동의하게 되면 바로 원래 주인하고 요 병이 요 관계가 유지되나? 이건 아니야. 직접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갑, 을은 임대차, 을, 병은 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차인은 의무로 있다고 걸렸고 자, 그래서 요 병은 주인에게 뭐가 있다고? 의무로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 권리는 없고. 그 다음에 권리 없다가 비용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비용상한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전차인이 주인에게 차임 주면 임차인에게 대항합니다. 자, 7번 봐요. 이 병이라는 자가 누구한테 돈 주면 차임을? 요 임대인 갑에게 주면 을에게 대항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볼까? 자, 잘 봐요. 병이 누구한테 차임 주면? 을에게 차임 주면 원래 주인 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병이 누구한테 돈 주면 끝나? 갑에게. 근데 을에게 줬다 해서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도 마찬가지야. 기간 끝났을 때 저 병이 갑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나오면 끝이야. 원래 주인. 을에게 반환하면 또 대항력이 없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라면 이제 원래 주인을 찾아라. 막. 중간에 있는 전차에 있는 뭐 상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봐요. 그렇다면 요 두 명이 관계가 유지되느냐? 그 직접 임대차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주인 갑하고 전차인 병 사이에 직접 임대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봐요. 누가 갑과 을이 합의로 요 임대차를 끝낸 거야. 그래도 전차인은 보호되죠? 보호됩니다. 뭐가 된다고? 우리 봐 7번.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는 끝나는 거 맞아. 근데 아직 남아있는데 주인 동의받고 전대차를 병에게 해주고 나서 자기들끼리 끝냈다 해서 종료했다 해서 전차인이 나가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마지막에. 자, 밑에는 이제 동의 없는 겁니다. 봐요. 7번. 동의를 안 받아도 임차인 을, 전차인 병, 그 전대차는 유효입니까? 네, 유효해요. 동의받으면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야. 전차인은 자, 을과 병 사이 전대차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동의가 없어도 전차인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말할 수 없어? 대항력이 없지만 전대차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유가 뭐야? 타인거도 가능하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는 어제 채권행위는 타인거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래. 자, 두 번째. 임대인과 전차인은 자, 주인이 봐요. 을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 동의도 안 했는데 병이 살고 있잖아. 이 병이 사는 게 뭐라고? 불법 점유야. 여러분이 주인인데 나한테 했는데 내가 동의도 안 받고 다른 놈에게 전대하면 여러분이 기분 좋겠나?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 점유를 이유로 야, 너 나가라. 이런 거는 돼. 반환 청구. 근데 뭐는 안 돼? 손해배상. 이유가 뭐야? 아직도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지 안 하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원래. 마지막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대인은 해지권이 발생하지만 해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갑은 을에게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임차권 양도된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문제 두 번째 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봐요. 건물 임차인 을이 갑의 동의 얻어 병에게 전대했네요. 그 밑에 거. 그럼 두 개 다 해볼까요? 동의 있는 거 한번 봐요. 밑에 거. 1번 읽어봐요. 누구 가실로? 을로 책임질까 안 질까? 져야 됩니다. 자기가 임대차 했기 때문에 전대차를. 자, 2번도 읽어봐요. 그렇죠. 차이면 누구한테 아까 줘야 된다고? 을이 아니고 갑에게 주면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잖아. 을에게 주면 갑에게 대항 안 된다 했고 아까 그 설명. 자, 3번. 갑을이 합의로 해지로 임대차 끝나면 병의 전사권을 소멸해? 안 된다. 요거네. 요거 합의로 종료해도 전차인 권리는 보호된다. 4번. 병이 누구 동의 얻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속물이 되려면 누가? 병도 부속물 매수청구를 행사합니다. 그때 동의받아야 돼. 부속물 아까 뭐 부동매잖아. 그래서 갑이 동의받고 하면 나중에 할 수 있고. 마지막 5번 읽어봐요. 그렇죠. 아까 기간이 끝나도 누구한테 건물 돌려주면 끝나? 주인에게 돌려주면 끝난다. 그런 거예요. 자, 7번 다시 봐요. 이 동의를 없이 하게 되면 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말할 수 있다고? 해지 이유가 뭐야? 임차인이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무슨 행위다? 배신행위야. 그래서 말할 수 있다고 주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봐요. 요 을과 병이 무슨 관계야? 부부야. 부부가 서로 가구점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동의 안 받고 이렇게 양도했어. 전대했어. 요거는 배신행위를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래서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 요 두 명이 부부라면. 다시 부부일 때는 동의 없이 뭐 해도 양도 전대해도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 적어놔요. 어디? 자, 그렇게 해서 임대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으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물건이 14개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은 좀, 하여튼 물건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해서. 자, 밑에 박스 봐요. 물건 종류 보입니까? 그거 아직도 못 외운 선물은 큰일 난다 했지. 한미미 언니 다 외웠나? 물건 종류. 점유권 있고 뭐 밑에 뭐가 있노? 본권. 본권 옆으로. 소유권 밑에. 지하 물건은 용익, 지지전, 담보, 유실전. 자, 지하 물건 하나만 적어볼까? 지하 물건이 두 개 있잖아. 용익과 담보. 용익이 뭐야? 지지전. 담보가 유실전. 그 지하 물건은 그러니까 6개. 지지전, 유실전은 타 물건이라고 적어봐. 타 물건. 이게 무슨 말이야? 남의 것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재당이 되지 자기 소유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는 내 부동산에 내가 저당을 가지면 안 돼. 내 건데 내가 유치권 가지면 안 돼. 내 건데 거기에 지상권 가지면 안 돼. 그 지하 물건 6개는 다 뭐라고? 타인 거다 타인 거. 자기 거 아니다. 자기 거면 안 된다. 잡았어요? 꼭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네. 그 부동산 일부 이건 뭐 등기 포함해서도 했는데 부동산 일부가 토지 건물 일부고 소유권 일부는 거기 권리 일부입니다. 다른 말로 권리 일부,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이야 같은 말로 소유권이 뭐라고 권리 적고 거기에 되나 안 되나?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안 된다.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과 저당이나 이거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일부 안 되고 무슨 일부 돼? 권리 일부 되고 지지이전하고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 되고 뭐는 안 돼 또? 권리 일부는 안 된다. 이제 오늘쯤은 그것 좀 이해 좀 암기 좀 해줘야 예의다 예의. 옆에 적어라 예의라고. 아직도 그거 안 해오신 분들은 좀 안 돼요. 꼭 좀 외워야 돼요. 도영이는 이제 다 이해가나? 다 이해가나? 그래. 그러면 된다. 그걸 하나하나씩 쌓아가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막 확 하지 말고 하나씩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채권. 밑에 박스 봐요. 가장 기본적이고 요거만 알아도 문제가 풀려. 모르면 요거 가지고 찍어. 요 지금 물권 채권 가지고 찍으래도 자, 먼저 물권은 무슨 권? 위에 아까 물권 8개 있었잖아. 그거야. 절대권, 대항력 있고, 채권은 상대권 뭐도 없다? 대항력도 없다. 두 번째. 물권은 뭐 한다고? 베타가 뭐야? 독점. 하나다. 근데 채권은 비베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 또 조심할 게 물권 8개 중에서 베타권은 뭐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요 3개, 3개. 다시 뭐라고? 8개 중에서 일물일권 하나밖에 없는 걸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소지전이다. 다시 뭐라고?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럼 또 시험에서 물어봐요. 봐요. 칠판. 그럼 구분 지상권은 2개 있어도 돼? 된다. 그냥 지상권이라도 유치권이 2개 있으면 돼? 안 돼? 된다. 저당권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1개 있대도 그렇게 설명하고 저당권이 2개 있으면 돼요? 물어보는데 생각하면 이상한 거야 그거는. 자, 그 다음
물건은 공시. 공시 옆에 적어라. 등기. 물건은 등기합니다. 등기로. 채권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등기 계속 배울 거다. 자, 양도가 뭐야? 처분이지. 물건은 양도 처분이 자유로워. 자, 그러면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 처분할 때 동의받아? 안 받아. 그런데 아까 봐, 여러분. 임차권 양도전자는 두인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물건이 아니잖아, 8개. 물건은 8개밖에 없다 생각하고 공부해. 처음 하시는 분은. 근데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도 있고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건도 있어. 그건 알짝 몰라도 돼, 일단. 책에 잠대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동의받았다, 이 말이야. 물건은 동의받아? 안 받아. 그 옆에 채권은 양도 제한 동의받는다, 이 말이야. 마지막. 물건은 뭐라고? 법정. 아까 8개밖에 없어. 우리 민법 인정하는 거는. 하지만 채권은 계약.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 채권이 생겨. 그럼 어제도 배웠던 매매, 교환, 임대차가 계약이잖아. 수강 계약. 무슨 계약? 계약 글자 나오면 뭐라고? 분양 계약 아파트. 채권이 생기는 거야. 아파트 분양 계약 하잖아. 요즘 분양 뭐 아파트로 안 가지만. 그래요. 계약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채권이 생겨. 그런데 물건은 법정주의. 그래서 8개만 외우면 끝이야, 물건은. 일단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 8개. 그게는 다 채권이다, 이렇게. 요걸 딱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배권, 어제 배운 거. 동시이행 항배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바로 대답 못 하잖아. 물건은 아까 8개밖에 없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뭐. 임차권은 이제 하도 들어놓으니까 채권이나 하는데. 동시이행 항배권, 채권. 됐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나? 없어. 당사자에게만 주장을 해요. 항배권은. 아시겠어요? 제3자에게 주장 못하는 거야. 왜? 채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자, 주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이야. 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 반환 채권이 있고. 자, 그런데 임차인이 거기에 유치권이 들어간 비용이라자. 유치권이란 채권이 있어. 유치권이 1,000만 원 있어. 주인이 갑이고 어리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유치권 가지고 있다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차이 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이거는. 채권은 새로운 주인에게 달라면 돼, 안 돼? 안 된대도 왜? 채권이니까. 근데 유치권은 물건이야? 그럼 새로운 주인에게도, 참고로 유치권은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왜? 물건이니까. 그래 되는 거야. 같은 게 임차인이 2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채권인가 물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럼 물건은 8개밖에 없다 해도 조금 전에 읽었던 거. 그거 말고는 다 채권이야. 요거는 채권이니까 원래 주인 갑에게 하지 새로운 주인 병에게 되면 안 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주인 바뀌었을 때. 원래 안 돼. 근데 선생님 새로운 주인이 주던데 그거는 왜 주는가 하면 요 2명이 그 목적물에서 아파트에서 요걸 까고 요놈이 인수하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요놈이 주는 거지. 법적으로 요놈이 안 줘도 돼.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은. 자, 아파트가 2억이면 요놈 얼마 주고 사야 돼? 원래는. 유치권을 빼고 그러면 생각하자. 또 헷갈리네. 2억을 다 주고 사야 돼, 원래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주인한테 1억 받는 거야. 요놈이 받을 수가 없어. 채권이니까. 근데 어떻게? 2억 안 주고 1억만 주고 샀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요걸 인수했잖아. 그래서 요놈이 책임지는 거지. 별도로 그는 주인하고 이 판농가 요 갑과 병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임차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채권은 특정인 임대인을 받아야지 새로운 주인에 받는 게 아니야. 근데 실무 가면 저렇게 하니까 아니던데요. 채권이라도 새로운 주인이 주던데요.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별개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수한다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제 봐요.
수강생이 수강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 수업 받을 권리가 있어. 학원이고 이게 수강생이야. 그럼 수강생이 수강료, 그러니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채권, 물권, 채권. 주인이 바뀌었어. 새로운 학원 원장에게 강의해달라면 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어요? 채권이니까 그래. 그런데 왜 새로운 학원을 해주노? 떨어지면 또 내년에도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 이 내부 관계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법적으로 안 해줘도 된대도. 채권은 그런 거예요. 채권은. 그래서 이 두 개가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대항할 수 있지만 요놈은 채권이니까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거. 법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해주거든요. 새로운 놈이.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걸. 그런 게 이 체계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좀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내 말이 왜 저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럼 별개로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성질에 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채권 물건이 이걸 알면 재밌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물거래 아닌 거 다음이 뭐고 그 문제. 이런 양도담보권 옆에 가등기 담보권 적어봐. 2번에 광업권, 어업권 적어봐. 강업, 어업권. 그 4개가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 8개 해야지? 해야다 믿습니다. 지 혼자 믿는 거야. 자, 그러면 특별법이 인정하는 게 2번에 뭐라고?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광업권, 어업권. 이제 더 이상 없다. 시험에 안 나온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적어봐라. 옆에 있으니까. 자, 5번이 뭐예요? 5번이. 그거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5번이. 자, 그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 3개만 적자. 2개 벌써 적어. 1개 적혀있네? 분묘기지권. 뭐라고? 분묘기지권. 하나 더. 동산 양도담보. 뭐라고? 동산 양도담보. 그리고 앞에 있잖아. 관습법상 법정시상국. 3개다, 3개. 그러면 이제 다시 민법이 인정하는 8개를 이제 기본으로 돼 있다 믿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어. 알아요. 이제 특별법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 아까 2번에. 자, 이제 관습법 인정하는 게 관습법상 법정시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4개만 더 적어. 자,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게 뭐야? 공, 사, 온, 미는 아니냐, X. 공이 뭐다?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온천권, 미등기 무가건물의 매수인. 그 4개 다시 공이 뭐라고? 공원이용권, 사가 사도통행 개인도로, 온천권, 미등기 무가건물의 매수인. 그 4개는 인정한다 안 한다? 관습상 물건이라고 안 한다. 공사가 온미하다. 요래 온 게 공사 온미. 이제 물건 종류를 다 했다. 이제 아직도 민법 8개도 안 해온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다 돼 있는 거야. 그런 분을 위해서 해주고 시험 칠 때까지는 이거 다 하면 돼. 이제 더 이상 물건 안 물어봅니다.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관습비 인정하는 게 3개 뭐고? 예. 특별비 인정하는 거요. 양도담보권, 가등기, 가양이라 했잖아. 가양. 과거로건. 자, 관습부상 물건이 아닌 것도 뭐라고? 4개. 공사, 온미. 공이 뭐야?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온천권. 일본은 온천권을 인정합니다. 온천이 하도 많으니까. 온천의 나라가 일본이잖아. 그래서 그래. 우리는 안 인정해.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 수고했어요. 그 다음 팁에서 1번 읽어봐요.
왜? 유치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아까 설명한 거 그거잖아. 유치권은 새로운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 지상에 설정된 토지를 양수했어요. 7번 봐요. 똑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시험에. 이거 봐요. 어느 토지를 산 거야. 토지를 양수 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 걸 산 거야. 토지를 샀다며, 어떤 놈이. 근데 그 토지에 뭐가 붙어 있어? 그럼 지상권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이 있는 걸 샀잖아. 그럼 사면 이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또 알아야 될 게,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항상 뭐가 우선?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야. 제한물권 6개 들어가 뭐다? 6개가? 지지전, 유질전. 항상 소유권보다 우선해, 여기. 그러니까, 산 놈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지상권이 보호가 되는 상태에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수인은 지상권자에게 인도가 반환입니다. 반환 중과할 수 없다가 맞다. 됐어요? 그 말을 역으로 하면 지상권자는 새로운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문이 바꿔 말하면 다시 누구를 주우라면 지상권자를 주우라면 지상권자는 누구에게? 새로운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기간까지 사용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건설을 방박친다. 3번 읽어. 3번 맞나? 아까 설명했죠. 요거 하면서 봐요. 여기 나왔잖아. 아까 봐요. 요거 봐요. 토지를 임차하면 토지의 임차권 넘기. 자, 이제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이지만 뭐 하면 대항력이 있다? 임차권에 놓으면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빌린기 토지면 토지에 등기해야 되잖아. 임차권 등기를. 그 토지에는 임차 등기 안 해도 어디에만 등기해도 건물에만 등기, 건물의 등기는 임차권 등기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대항력이 있다가 그거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또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한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고 같은 말이다. 다시 뭐라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 있다. 4번 읽어봐요. 네, 넘어갑니다. 이제 물권 청권. 자, 그 물권 청권이 완이 있고 그 옆에 다음 페이지 2가 있는데 매년 한 문제 나오고 이 물권 청권은 말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봐요. 타이틀이 포인트 1에서 1번 현재 누가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침해자. 그 물권자가 누구가 있노? 8개. 됐어요? 8개가 누구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자가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놈이 침해하면 저당권에 의한 물권 청구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현재 물권자에서 물권 동거를 치고 물권 8개 모두 인정 적어라. 그럼. 아, 미치겠다. 뭐라 적어라? 8개 모두 인정. 물권의 이걸 이제 공통효력이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어떤 놈이 지상권을 침해했어. 그럼 지상권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물권 청구이 된다. 8개 다 된다. 자, 2번 읽어봐요. 간접존재가 누구야? 임대인이죠? 임대인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 청구 있지만 점유 보조자가 누구야? 자, 간접존재는 임대인 적고 점유 보조자가 누구다? 가정부 종업은 점유 보조자가 누구라고? 가정부나 종업은 점유권이 없잖아. 그래서 그놈은 못 가져. 물권 청구를. 다시 임대인이 누구다? 간접존재는 점유권이 있나 없나? 있다. 점유 보조자는 없다. 3번 읽어봐요. 그렇죠. 여러분 유치권은 유치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없어. 옆에 적어. 가로 열어봐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합니다. 뭐라고?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불러주는 걸 잘 못 적는 사람들은 내가 2번 불러줄 때 적으면 돼요. 너무 설득하거나 노하지 말아요. 다시 유치권은 침해되면 어떻게 하고, 유치권 자체는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은 뭐가 없어? 점유 안 하지? 점유 안 하면 뭐가 없어? 반환이 없어. 그럼 물권 청구권 3가지가 뭐야? 7번 옆에 적어볼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이 있잖아, 3개. 그 중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가 없다고? 점유를 안 해서 반환이 없어. 그럼 지역권과 저당권은 방해, 제거나 예방 가지고 행사하면 돼. 그 이런 물권 청구는 매년 나오니까 좀 해가지고 무조건 맞춰야 돼.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추고 쉽게 나오면 맞추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나오는 건 좀 어렵더라도 맞춰야 돼. 또 여러분 매년 나오는 놈들은 어려워. 왜?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또. 호가도 나오는 것들은 쉬워. 매년 나오니까 출제원이 이 작년에 몇 년 나온 것도 또 내려니까 낼 게 없잖아.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거지. 그 다음 자 5번에 점유물 반환입니다. 그거는 이제 점유권이 자 1번 침탈이 돼야 돼. 그거는 자 그 13페이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보고 그럼 좀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6번 읽어봐요. 자, 그 6번하고 7번 읽어봐요. 그러면 6번은 7번은 그 뭐가 차이야? 참고로 간접준자는 임대인, 직접준자는 임차인을 말한다. 힌트 줬다. 그건 뭐가 차이고? 거기 해석이 안 되면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어. 직접이 임차인이라도 간접이 임대인이고 무슨 말이고? 육 번이 무슨 말이고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제3자 줄 거라. 직접 점유가 누구? 임차인 점유를 어떤 놈이 침탈한 거야. 그러면 임차인 점유가 침탈이 되면 누구도 그 옆에 화살표. 임대인도 뭐 가진다? 가진다. 그 말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7번 읽어봐요. 직접이 누구야? 임차인이 누구한테 그 물건을 양도하면 간접점유권은 없어집니다. 침탈이 아니라 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고. 자, 8번 봐요. 갑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네? 그럼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그려봐. 민법을 잘 하려면 그림을 자꾸 그릴 줄 알아야 돼. 그게 가장 좋습니다. 봐요. 토지 저거, 이 토지 표시고 갑거야. 갑이 하는 토지 소유에, 예. 어떻게 했노? 을이 무단으로 건물. 자, 을이라는 놈이 불법으로, 무단이 불법이잖아. 건물을 지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을 무단으로 지음으로써 갑이 토지 가지는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 거잖아. 무단, 불법, 침해, 이게 다 물권적 청구권이야. 다시 말하고, 무단, 불법, 침해, 이런 말에 넣으면 뭐? 물권 청구권이 떠올라야 돼. 다시 말하고, 불법으로, 무단으로, 침해, 이런 말에 넣으면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 다시 물권 청구는 언제 떠올린다? 그거 딱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번.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나? 됐어요? 자, 그래서 건물은 을이 소유하면 갑은 을에게 건물 퇴거 청구는 안 되고 철거는 됩니다. 그거 너도 그러면 2번을 먼저 읽어봐. 임대했어요? 자, 7번 봐요. 거기 핵심 2번을 잘 보면 돼요. 자, 요 놈이 벽에게 뭐 건물을 임차했네? 임대했잖아, 을이. 그럼 을이 임대인. 그럼 병은 건물을 빌렸었는데 이 건물이 너무 토지를 침해하고 있는 건물이야. 자, 그때 주인은, 토지 주인은
병에게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을에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됩니까? 요거 거기 핵이다. 됐어요? 을에게는 철거는 돼, 퇴거는 안 되고 병에게는 철거 안 되고 퇴거되고 됐어요? 요게 핵이에요. 임대를 줄 때야. 근데 3번은 어떻게 했어? 팔아먹은 거야. 읽어봐, 3번은. 그럼 누구에게? 새로운 주인에게. 현재 침해자. 그럼 누구는 벗어나고? 불법으로 건물 짓는 어는 벗어나고 3번은 그 말이야. 을에게 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병에게. 2번은 침해한 을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을에게는 뭐 퇴근 안 되고 뭐는데 철거돼. 똑같은 거야. 그 1번은 뭐 볼 필요 없고 2번에서 해결하면 돼. 1번은. 2번만 알면 1번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근데 팔아먹으면 매도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병에게. 그것만 조심. 세를 주면 누구에게? 둘 다 하는데 세를 줬잖아. 세 임대. 그럼 둘 다에게 하는데 하는 극이 달라. 을에게는 철거, 퇴근 안 되고 병에게는 철거는 안 되고 퇴근만. 왜?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핵이야 거기서. 이것도 아직 안 되는 분은 옆 사람한테 물어봐라. 쉬는 시간에. 그 다음 문제는 그 밑에 뭐 그대로 나니까 됐고. 자, 한 장 넘겨봐요.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자 주체가 있고 옆에 상대방이 있다. 찾았어요? 그거 하기 전에 밑에 내려와요.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점유물 뭐가 있고 반환이 있고 소유물 반환이 있지. 그러면 점유물 말하는 점유가 침탈된다고. 소유물은 소유권이 침해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점유 읽어봐요. 점유가 1번 침탈이죠. 침탈은 뭐가 침탈이야? 절도나 강도고 밑에 사기형령 유실물은 침탈이 아니다. 근데 소유물은 제한이 없다. 2번 점유가 침탈되면 선의의 특별성 개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전세권자 또는 선의취득자, 매수인 이런 말이에요. 선의취득자, 매수인의 매수인. 근데 소유물은 정당한 권한의 있는 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 밑에 점유물은 1년 내에 어떻게 된다? 재판이 뭐야? 출소. 근데 소유권은 제한이 없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차이입니다. 일단 자, 그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위에 거야. 물권자, 청구권자, 상대방. 자, 1번 현재 물권자가 상대방 현재 침해자. 그러면 청구권자에서 현재 물권자가 가르고 이전 등기해주면 그 양도인은 또는 미등기금의 양수인은 둘 다 행사가 안 돼? 이전 등기해준 양도인은 과거 소유자 되니까 안 되고 건물 사기는 샀는데 매수인이 양수인이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안 돼. 둘 다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자, 2번 약정이 유효일 때는 수탁자가 하지 신탁자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현재 침해자 보조도 안 되고 침해자의 기책 사유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고 화살표. 정당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요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요겁니다. 문제 요거. 자, 문제가 뭐라고? 을에게는 뭔 되고 뭐는 안 되고 철거되고 퇴거 안 되고 병에게는 임차인에게는 철거 안 되고 퇴거되고. 자, 이제 봐요. 자, 청구권자 주체와 상대방인데 봐요. 현재 누구라고?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그렇게 적어놨지만 이걸 풀었으면 과거 소유자는 주체가 돼? 안 돼? 과거 침해자도 안 된다. 됐어요?
현재를 했잖아. 둘 다 과거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뭐요? 아까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은 케이스. 아까 그 케이스. 여기서 그럼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무단을 지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현재 소유자 갑이 현재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서 살고 있는 을에게 한다.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팔아먹었다. 자, 토지가 바뀌어. 토지 주인이 병으로 간다. 그럼 병이 새로운 소유자다. 그럼 누가 행사해야 된다? 과거 소유자는 갑은 안 되고 누가? 병이 한다. 침해하는 물건도 정에게 넘겼다. 그럼 누구한테 한다? 과거 침해자 을이 안 되고 이제 누가 안 된다? 정에게. 그렇다면 둘 다 넘기면 자, 새로운 병이 새로운 정에게 하겠네, 결론은. 그렇잖아요. 과거는 둘 다 안 된다. 여기까지 질문.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 과거는 둘 다 안 된다. 주체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고. 여기까지는 쉽다. 그런데 질팍. 이제 봐요. 이 토지를 샀어, 병이. 근데 등기했다 안 했다? 미등기 매수인인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어려운 거야. 자, 침해받고 있는 토지를 샀는데 매수인이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하면 요 병은 주체 청구권자가 된다 안 된다? 요건 안 된다. 왜 안 된다? 소유권을 못 가져왔잖아. 그럼 아직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등기 안 하면 아직도 요 갑 거야. 그럼 요 놈은 갑을 대위해서 하든지 해야지 직접 소유권을 개설은 안 된다.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이해되면 끝났어. 이제 반대로 요걸 아까 샀어, 정의. 근데 요놈이 침해 받고 있는 물건을 산 거야, 정은 침해하는 물건을 산 거야? 하는 걸 샀잖아. 등기 안 하면 매수인이야. 그럼 요 놈은 상대방이 돼, 안 돼? 돼, 요거는. 이유가 뭐다? 현재 침해자라 있지. 침해하는 걸 샀을 때는 등기 안 해도 상대방이 된다. 요거는 상대방이야, 이거는. 요거는 주체고, 청구가 주체가 안 된다는 거고, 요 두 개만 구별되면 끝나. 수연이, 수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 글자를 잘 봐. 청구권자가 누구라고? 현재 소유자를 했어.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 점유자야. 그러니까 이 건물에 을이 불법으로 지었단 말이야. 그걸 산 놈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상대방이다. 안 해도 상대방이다. 침해자니까 이유가 뭐라고? 침해자 되어 있잖아. 그런데 침해받고 있는 거 요걸 산 거야, 토지를. 그 놈이 산 놈이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돼? 소유자는 아직도 누구 거다? 옛날 놈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요 놈은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청구권자? 안 된다. 요 두 개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물권 채용권은 무조건 맞춥니다. 딱 적어놔요. 자, 물권 변동은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